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 관련이나 다 테슬라 혹은 경쟁사 관련, 마지막은 FSD 베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150명의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 AI팀 엔지니어가 3,000명의 엔지니어들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듯이, 그러니까 소수 정예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필러서피고, 관리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연구팀에 보면은 소수 정예 혹은 이렇게 똑똑한 몇 명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그걸 서포트하는 모양새가 많이 연구팀에서도, 다른 연구팀에서도 많이 보여져서, 일론 머스크 역시도 엔지니어틱한 거죠. 이제 어떻게 연구가 돌아가는지는 잘 안다고 할 수 있고, 지금 DAU, Daily Active User를 보면은 다행히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은 끊어졌던 광고가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광고 회사들, 특히 GM이나 경쟁사니까 일론 머스크를 콕 집어서 이제 경쟁사니까 끊어버렸다는 듯이 아프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화제가 된다라면 얼마나 이렇게 거론이 되냐, 이슈화가 되냐가 결국 광고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 회사들이 트위터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거냐, 부정확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건 엑스터널 어나리시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좀 객관적이다. 올라가는 거니까 내 얘기가 아니다. 밖에서 평가한 걸 잣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광고가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참 슬프죠. 탈중앙화를 이야기하고 이제 트위터의 블루마크, 어센티케이션 같은 것들 얘기해서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어떻게 하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광고가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거를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거죠. 광고 하나 안 하고도 차를 저렇게 팔 수 있다라는 게. 근데 트위터는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다.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다른 점은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다 사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밖에 간섭을 덜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더 이렇게 애정을 쏟고, 물론 트위터로 테슬라도 신경 쓴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대부분이 트위터 얘기인데, 트위터가 더 재밌겠죠. 자기가 완전히 다 좌지우지 하니까. 물론 우군에 이제 돈도 꾸고 투자 우군을 구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이제 비상장으로 상폐될 거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를 느낀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은 FSD 베타를 넘어가기 전에 참 이 사진 한 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장면이 참 많은 거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공화당 지지자같이 보여졌겠지만 이런 모습도 있다. 좀 너무 한쪽이, 근데 본인도 어느 정도 의도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사진 하나가 참 많은 거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웬만큼 나오는데 그 네바다 상원 의원도 그걸 없다니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부통령 캐스팅 보트 없이도 이제 상원은 장악하는 게 확실히 됐는데, 근데 대부분 그 격전지들을 보면 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잘 상대쪽 의견도 어느 정도는 포용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시스템 정치라서. 하지만 요즘 너무 극단으로 치다는 게 저도 좀 우려스럽긴 한데 잘 굴러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FS 베타 V11에 대한 이제 아예 나로 테슬라 앱 같은 거의 사실상 뉴스지에서도 이런 루머를 저도 커뮤니티에서 들었는데, 제가 지금 10.69.3을 못 받고 있죠. 일부 받은 유튜버들이 있고 소량 뿌려진 것 같은데, 이게 좀 에러가 좀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쯤이면은 좀 와이드 릴리즈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V11 얘기가 나오니까 V11을 와이드 릴리즈로 믿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69.2.4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롬바드 스트리트를 내려간 건 2.4입니다. 2.4인데도 그렇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V11이 얼마나 좋았지 좀 기대가 되고, 제가 이미 비가 오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악천후라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죠.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데이터 는 얘기만 260만 개 비디오를 더 트레이닝 클립을 넣었지만, 여기 어큐펀시 네트워크의 재미난 점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히 날씨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with a 4x increase in transformer spatial resolution, 더 많이 4배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이미 AI 데이트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어큐펀시 네트워크가 어쨌든 악천 후에 이번에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V11에. 근데 이미 제가 전 영상으로 그 정도 비 오고 와이퍼 블레이드 왔다 갔다 하도 경고 메시지는 나옵니다. 그래도 FS 베타가 이 동네에서 잘 되더라. 그리고 V11이 이건 근데 어쨌든 루머입니다. 좀 예측하는 건데 V11이 그러니까 3을 건너뛰고 V11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FS 베타 제가 강조했던 이렇게 제가 어김없이 서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모아서 보여드리기 전에 GM이 GMC죠. 그러니까 사나 브랜드의 시에라 EV 디날리를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2024년입니다. 멋있는 픽업 트럭인데 이 시장이 GM과 포드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풀사이즈 SUV, 풀사이즈 픽업 트럭. 여기가 완전히 이분들의 텃밭이자 캐시카우이자 돈이 막 나오는. 저도 이 차를 생각하게 된 게 모델 X가 모델 Y 대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 부분에도 미국에 놀러 올 수도 있고 이제 아이도 있고 거기도 아이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대가족으로 이제 움직이려면 차 2대로 움직이느니 이런 풀사이즈 이거는 거의 7, 8명이 낑겨 앉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게 앉는 픽업 트럭은 아니겠지만 이걸 베이스로 SUV를 만드는 거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기차가 또 나오니까 그리고 험머 EV를 그러니까 험머를 이미 선보였는데 그거 베이스로 만든 겁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GM의 이런 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을 런칭을 하고 아마 그거 베이스로 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워낙 미국이 이런 대형 풀사이즈 SUV에 관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서 저 역시도 미국에 있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고 지금 슈퍼크루즈가 GM이 자랑하는 아예 광고에 대놓고 손 떼고 그냥 자율주행한다고 더 과하게 광고하고 있죠. 테슬라 저리 가를 정도로. 여기는 왜 안 때리는지 이게 지금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쉐비 타오라든지 서버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원래 됐었고 이제 GMC 유콘, 그러니까 이 디날리 EV 같이 생겼는데 이건 EV 버전이고 이제 6리터에 육박하는 그리고 어마무시한 기름 먹는 여기에도 이제 확대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제 OTA라고 불릴 만한 아마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나마 이제 테슬라 대비 이제는 이걸 OTA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지금 슈퍼크루즈가 훨씬 더 좋아졌죠. 더 촘촘해졌죠. 지금 보면 이제는 40만 마일을 넘게 커버하는 제대로. 그 전에는 요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죠. 이걸 가지고 뭐 겨우 이거 테스트하는 영상들 많은데 미국에서 보면은 됐다 안 됐다 인식률도 떨어지고 이거는 이거야말로 과대 광고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OTA로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관심이 쑥 가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이미 예약은 도대체 몇 대를 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약은 이미 다 마감이 돼서 살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험머 SUV가 나오니까 좀 요런 것 때문에 좀 관심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 옵션지를 정말 못 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런 슈퍼크루즈 패키지가 저렴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싼 모델에서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여기 보면 싼 게 거의 8만 달러 육박하고 그마저도 최근에 거의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요즘 수급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이런 최첨단 뭐 이분들한테 최첨단이죠. 이미 테슬라는 이미 한참 천상계에 가서 있지만 이런 거를 쓰려면은 여전히 마크업이라든지 좀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거는 빡빡하더라. 그리고 가격이 싸지 않고 옵션 자체는 싸지만 결국 그걸 가려면은 등급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전혀 싸지가 않습니다. 기존 그런 내연기관 차들들요. 이것도 별로 싸 보이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400마일이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쓸만한 것들은 다 그냥 뭐 한 10만 불? 기존 내연기관들은 이거 8만 불에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근데 이거 2륜입니다. 4륜 가면 가격 다 올라가고
여러 가지 딜러들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은 10만 달러가 웬만한 차들에 좀 제가 보는 차들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이게 다 가격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게 맞는지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렇게 올려놔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제가 이번 기회로 이게 괜찮아 보여서 이 차가 관심을 가져보고 다시 봤더니 가격이 옵션질이나 이것도 후덜덜 하더라. 자, 그럼 계속해서 FSD 베타에 부족했던 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로만 하고 그 제끼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드릴까 하는데, 거기를 보기 전에 참 샌프란시스코의 그 텐덜로인이라는 지역은 노숙자분들이 있는데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거기는 너무 스케치하고 뭔가 사고 날 것 같고 진짜 딱 봐도 그냥 너무 위험한 지역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지역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가면 진짜 큰일 날 만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피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냥 교육상 한번 참 미국의 여러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도시가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게 좀 슬프고요. 여기서도 지금 오른쪽에서 그리고 여기도 지금 깜빡이 있으니까 피하고 방금 전에 오른쪽에 사람이 오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확 쓰죠. 사람보다도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한두 블럭 가기가 어려웠는데 너무 대낮에도 능숙능란해지니까 2.4만 되더라도 할만한 것 같더라. 여기서도 보면 또 제껴서 가는 게 인상 깊습니다. 다시 오죠. 좀 이따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싹 피해서 오는 게 참 이거 보면서 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전보다 너무너무 좋아져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4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3이나 V11을 더 기대하는 면이 생기는 건데 이제 돌면 소방차도 인식을 한 건지 이렇게 쓱 지금 여기를 피해 나간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